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은밀한 비밀 요원의 명단과 신상이 대거 유출된 건 우리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외교안보팀 홍현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우선 이 구속된 군무원이 어떤 인물인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군 간부 출신이고요. 퇴직 후 군무원으로 다시 취업한 케이스입니다. 오랜 기간 정보 분야를 다뤄서 정보사에서는 의심을 살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군 간첩 사건의 경우 통상 금전적인 문제나 가정사와 같은 이유가 많다는데 정확한 내용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간첩 사건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본인은 해킹을 당했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국에서는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네, 정황상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방첩사가 해당 군무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2, 3급 기밀 정보를 하드카피로 출력한 뒤에 파일로 다시 가공해서 조선족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보 자체가 접근 권한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보가 블랙 요원 명단이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네, 국정원이나 이 정보사와 같은 이 정보기관 요원 중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해서 첩보를 수집하는 블랙 요원이 있습니다. 블랙 요원 한 명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6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외부에 한번 노출되면 다시 작전에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대북 휴민트 역량도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네, 참 답답한 상황인데 그 유출된 사실은 그럼 어떻게 파악이 된 거죠? 네, 현재 군 방첩사가 수사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요. 최초 적발은 국정원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보기관도 북한 서버에 침투하는 정보 활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요원의 정보가 발견됐고 국정원이 이 정보를 군 방첩사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걸 막는 게 이제 방첩사의 역할인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네요. 맞습니다. 이 방첩사란 용어 자체가 여전히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원래 기무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로 지목된 뒤에 해체됐고 이후 안보지원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 4,200여 명 인력의 30% 수준인 1,300여 명이 감축됐고 핵심 부서인 방첩처 출신 인원이 상당수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 보강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200~300명 수준밖에 충원이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첩사 요원들 두려워하고 부정행위 걸리면 안 된다 해서 스스로 조심했는데 그러한 자정 기능이 대담하게 군 기밀을 갖다가 빼다가 이 국정원도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활동에 제약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과 같은 심각한 사안은 대공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할 텐데요. 정작 이번 유출을 적발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에 최근 야당은 현장 조사나 문서 열람과 같은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이 정치권이 소모적인 싸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저희가 해드렸는데 정말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